이른바 여사의 자격. 오늘 또 저희 커튼콜 하면은 또 100% 핸드메이드. 자, 짜잔. 교수님 계시니까 손정 변호사님. 아니 캠프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후보 그 배우자가 캠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선거운동 하는데 이것저것 감나라 배너라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일절 보이지 않고 한동훈 후보랑 우리가 같이 하는 무슨 회의도 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입김이나 영향력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선거를 치러봤지만 선거 때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사무실 나오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배우자는 그냥 혼자만 돌아다니는 거지 사무실에 온다든지 사무실에 있는 선거운동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들 뭐 만난다든지 이런 걸 일절 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제 직접 뵌 분은 예전에 안철수 의원 도와드릴 때 김미경 교수님을 뵀었는데 그 당시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캠프 들어오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데 김미경 교수님 쪽에 어떤 집안 어르신이 추천을 해가지고 뭐 이렇다. 근데 이제 들어오겠다고 한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캠프에서 저한테 그래도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적절하다는 사유를 들어보니까 캠프에 들어오면 안 되시겠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커트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김미경 교수님을 좀 만나자 해서 찾아가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됐는데 이렇다. 그랬더니 김미경 교수님이 정말 이런 일로 오게 돼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이런 일은 자기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캠프에서 하시라. 그렇게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도 잠깐 있었는데 역시나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직의 배우자를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하는 건 정말 이번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봤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게 계엄, 탄핵, 파면 이 사태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절대 그 후보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 오버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보니까 최근에 그 건진법사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기도 나오고 이게 검찰이 지금 대선 전에 좀 민감하긴 한데 수사를 뭔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검찰은 원래 그런 집단이에요.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저는 검찰을 다루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못하나 할 정도로 하면서 검찰 자체를 점점점 망가뜨려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5년 내내 외쳤는데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검찰하고 끝날 때 검찰 중에 끝날 때 검찰이 조금이라도 낮았냐 하면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이 각자 도생하게 굉장히 그 정치적이 돼버렸고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원래 정권 초기에 강할 때는 정권 바라보다가 끝날 때 야당이 될 것 같으면 또 비열할 정도로 돌아서고 예전엔 그나마 통제라도 됐는데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통제도 안 되고 그냥 개개의 검사들이 이러는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검찰이 말하면 타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건진법사 문제에 대해서는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있었죠.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캠프에서 전략계획을 맡기로 하고 들어가서 며칠 안 됐는데 보수지의 정치부장 한 분하고 진보지의 정치부장 한 분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좀 늦으셔서 둘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갑자기 네트워크 본부라고 혹시 아냐?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들어간 지가 진짜 그때 이틀인가 4일밖에 안 돼서 아직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알죠? 그랬더니 거기 무속인들이 다 모아놨다는데 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주요 언론의 정치부장이 알 정도면 2, 3일이면은 뉴스가 난다. 이러고 들어와서 의논을 하는 사이에 그게 터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본 게 뭐 무속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캠프에 말하자면 공식 조직도 모르게 하나의 이걸 됐으면은 왜 이게 생겼는지 누가 도대체 이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딱 후보가 나서서 네트워크 본부 해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해체됐다고 해도 건진법사는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못 나오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이 일이 이어지니까 지금 뭐 다이아 목걸이가 어쨌니 또 백을 줬니 말았니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또 다시 사고가 터질 거라고 보고 이거는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건 대통령 부부와 이제 그 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만나려면 뭐 만나는 자체를 위해서도 돈을 내야 됐고 또 기도비 받고 뭐 받고 이렇게 자기 장사를 한 거예요. 자기 장사의 가장 큰 백은 내가 대통령 부부랑 친하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 무속인의 자기 사업에 뒷배경으로 작용한 것 자체를 끊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잘 모른다 네. 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관계를 딱 끊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주고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 안다고 하는 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 문자 받은 거, 뭐 텔 주고받은 거, 전화 통화했다 이런 거 가지고 과시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리를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최근에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 보내주는 관용권 뭉치가 나온 것도 그게 일반인한테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건진법사가 자기를 찾아러 오는,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한테 과시호로 그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예전에 명절 때 대통령 부부한테 선물 받으면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나마 지금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는 무속이랑 관련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손을 잘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저는 눈에 띈 게 검찰에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뇌물 혐의로 뭐 조사도 없이 기소했잖아요. 이게 사실 딱 보면서 이거 진짜 민주당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검찰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얽히는 것 그런 모습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안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또 이상직 전 의원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뭐 가서 갑자기 항공 거기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면서 겪은 게 민주당 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일단 대선 주자나 후보나 혹은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방어를 해요. 네, 그게 결국은 이런 사태들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력의 힘이라는 게 아무도 가서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소용돌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의 중심에 딱 서는 순간 그 전까지도 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죠. 뭐 수천 년 내려온 인류의 비극일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뭐 그 검찰이 뭐 이게 뭐 시기를 봐서 뭐 이재명의 눈치를 보든 아니면 뭐 이른바 이제 힘 빠진 사자 물어뜯기라고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혐의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럴 만한 조사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라는 식의 냄새가 나는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대통령의 그런 행태가 있었을 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태국에 가서 그 집을 구하러 다니고 그 외국인 학교 가려고 그 같이 갔던 행정관이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 있어도 행정관이에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로 그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단을 시켜야 누군가 비서실장이든 민정수석이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참 권력의 무서운 생리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사법부, 검찰의 어떤 최소한의 좀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되니까 네. 국민의힘의 또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윤석열이 스파이였다. 사실은 윤석열이 그동안 문재인을 봐준 거였다. 윤석열 쫓겨나자마자 문재인 기소하지 않냐. 이 온갖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에서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정에서 잘 다퉈져서 어쨌든 올바른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또 검찰에 기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죄로. 네, 그것도 뇌물죄. 근데 이게 전부 그거를 어떤 사법적인 판단, 검찰의 판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부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무죄가 나면 이재명이 됐으니까 봐준 거다. 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가 네. 사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 깔끔하게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패배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민 통합의 방법이지.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쳐놓고 선거에서도 국민이 선택했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 이거 공소 취소해. 뭐 특별법 만들어.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안 해. 헌법재판소도 내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미리 심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존중해야 그건 우리가 못나서 된 거니까. 저는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더 싫어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본인의 재판을 그만두게 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